너는 몸도 무거워서 데려가면 집만 되니까 주제 파악하고 집 지키는 개처럼 양전히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수많은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뭐, 정지라니. 아가씨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이 카드를 쓴 지가 얼만데 갑자기 정지야. 이 기계가 싸구려라서 인식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다시 긁어봐. 당장. 직원은 맹갑자 씨의 기세에 눌려 난처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꽂아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모니터에는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도난 분실 신고 카드라는 메시지만 깜빡거릴 뿐입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카드사에서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메시지까지 뜨는데요. 뭐, 도난? 경찰? 야, 최진상, 너 당장 장모한테 전화해봐. 그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 왜 멀쩡한 카드를 도난 신고하고 난리야? 내가 카드를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옆에서 잔뜩 멋을 부리고 서 있던 아들 최진상 씨와 딸 최유리 씨도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모릅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유럽으로 날아가 샹젤리제 거리를 활보하려던 그들의 야심찬 계획이 출국 심사대도 통과하기 전에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임신한 며느리 수진에게 집 지키는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라며 끔찍한 모욕을 주고 떠나려던 맹갑자 여사. 과연 그녀의 화려한 외출은 이대로 끝이 나는 걸까요? 평생 비린내 난다고 무시하던 자갈치 시장의 큰손 사돈 한옥분 여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그들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8월의 한낮.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어섭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유독 튀는 이 트럭의 주인은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의 전설 한옥분 여사입니다. 경비원이 무슨 일로 왔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옥분 씨가 씩씩하게 내립니다.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에 편안한 몸빼 바지, 그리고 허리에 찬 전대는 그녀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시장 상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나 저기 101동 1502호 사는 송수진이 친정엄마요. 딸내미가 입덧이 심하다길래 먹일 반찬 좀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소. 옥분 씨는 양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들을 고쳐 잡습니다. 봉지 안에서는 옥분 씨가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젓갈과 반찬 냄새가 짭조름하게 새어나옵니다. 평생 건어물을 만지며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혹시나 딸이 시댁 식구들에게 생선 냄새나는 집안이라고 흉잡힐까봐 엘리베이터 구석에 몸을 잔뜩 움츠리는 옥분 씨의 모습이 짠하기만 합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딸의 신혼집.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옥분 씨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집안꼴이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현관에는 흙이 잔뜩 묻은 골프화와 등산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고 거실 소파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며칠은 된 듯한 말라비틀어진 배달 음식 용기가 뒹굴고 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수진아, 엄마 왔다. 애가 집에 있으면서 문단속도 안 하고 뭐하노? 옥분 씨가 딸을 부르며 안방 문을 벌컥 엽니다. 대낮인데도 암막 커튼이 쳐져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 침대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수진이가 보입니다. 인기척에 놀라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딸의 얼굴을 본 옥분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창백한 얼굴,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임신 5개월 차라 배만 불룩하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말라버린 모습.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갈라진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하는 딸을 보며 옥분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상에, 너 꼴이 이게 뭐냐? 밥은? 서방이라는 놈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이 어둠 속에서 이러고 있어? 시어머니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백화점 가셨고, 그이는 친구들 모임 갔어. 나 좀 쉬면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옥분 씨는 딸의 이마에 거친 손을 얹어봅니다.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사돈네 식구들 기죽지 말라고 사위차도 최고급으로 뽑아주고 생활비 카드도 한도 없이 쓰라고 쥐어줬건만 정작 내 딸은 병든 닭처럼 어두운 방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꼴이라니요. 옥분 씨의 눈매가 매섭게 변하며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옥분 씨는 부랴부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어 불리고 가져온 전복을 손질해 정성껏 죽을 끓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의 퀴퀴한 냄새를 밀어내자 그제야 수진이가 식탁으로 기어 나오듯 걸어 나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한술 뜨는가 싶더니 갑자기 헛구역질하며 화장실로 뛰어가는 수진이. 옥분 씨는 딸의 등을 두드려주며 피눈물을 삼킵니다. 겨우 진정하고 식탁에 다시 앉은 수진이가 옥분 씨의 눈치를 살피며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엄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부탁? 뭔데? 말만 해. 엄마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나 친정 가서 며칠만 있으면 안 돼? 어머님이랑 그이.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신대. 여행? 아니, 임신해서 몸도 못 가누는 마누라를 두고 지들끼리만 유럽 여행을 가? 그래서 너 혼자 무서우니까 친정 오겠다는 거야? 당장 짐 싸라. 내가 데려갈란다. 옥분 씨가 펄쩍 뛰며 당장이라도 가방을 챙길 기세로 일어나자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뭅니다. 그러고는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들었던 그 말을 가슴속에 박혀 썩어가던 그 비수를 꺼내 놓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나 친정 가지 말래. 집에 남아서 강아지 뽀삐 밥 주고 화분에 물 주면서 집 지키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랬어. 수진이 너는 몸도 무거워서 데려가면 집만 되니까 주제 파악하고 집 지키는 개처럼 얌전히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고. 나보고 개래, 엄마. 나 이 집 며느리 맞아? 나 사람 맞냐고. 순간 옥분 씨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탁 하고 식탁에 내려 꽂히며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옥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내 딸, 자갈치 시장. 얼음 바닥에서 동상 걸려가며 번 돈으로 곱게 키운 내 딸을 집 지키는 게 취급을 하다니요. 걔도 가족이라며 애지중지하는 세상에 며느리를 걔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들의 인격에 치가 떨립니다. 그 옆엔 내가 정말 그 말을 했어? 최서방 그놈은? 그놈도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 수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옥분 씨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40년 장사 인생, 온갖 진상 손님 다 겪어봤지만 사돈이라는 탈을 쓰고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 인간들은 처음입니다. 옥분 씨는 거칠게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울지 마라. 내 오늘 인연놈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뿌리째 뽑아놓을 테니까. 감히 누구 딸한테 개소리를 해? 며칠 뒤 옥분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슴 깊이 억누르고
다시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명품 쇼핑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백화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광경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28인치 대형 캐리어 3개가 활짝 펼쳐져 있고 시어머니 맹갑자 씨와 시누이 최유리, 남편 최진상은 마치 패션쇼라도 하듯 새로 산 옷을 갈아입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오빠, 나 이 선글라스 어때?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거 쓰고 사진 찍으면 완전 화보겠지? 아, 맞다. 엄마, 오빠 카드로 나 샤넬 백 하나 더 사도 되지? 한도 무제한이라며. 이번 기회에 깔별로 쟁여와야지. 유리가 거울을 보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패션 잡지를 넘기던 맹갑자 씨가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 사고 말고. 우리 사돈이 돈이 좀 많니? 무식하게 생선 팔아 돈만 벌었지 쓸 줄을 모르잖아. 우리가 대신 써주는 게 애국하는 거야. 수진아, 사돈 오셨는데 뭐하니?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가서 냉커피 좀 타와라. 얼음 많이 넣어서 샷 추가하고. 맹갑자 씨는 옥분 씨가 현관에 들어온 걸 보고도 엉덩이 한번 들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호통을 칩니다. 옥분 씨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입니다. 수진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옥분 씨는 짐짓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맹갑자 씨에게 다가갑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여행 가신다면서요? 팔자 좋으십니다, 그려. 이 더위에 유럽이라니. 어머, 사돈 오셨어요? 네, 아들이 효자라 늙은 어미 호강 한번 시켜준다고 유럽으로 가자네요. 우리 며느리는 몸이 둔해서 못 데려가니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뭐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어요. 요즘 도둑이 많다잖아요. 뽀삐밥도 챙겨야 하고. 호호. 맹갑자 씨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옥분 씨의 고막을 긁어댑니다. 그럼요. 집은 수진이가 지켜야죠. 근데 사돈, 이번 여행 경비도 우리 최서방 카드로 긁으시는 건가? 그거 내 명의로 된 카드인 건 아시죠? 아, 그럼요. 최서방 능력이 좋아서 사돈이 준 거잖아요. 쓰라고 준 건데 아끼면 똥 되죠. 이번에 가서 우리 유리 혼수까지 싹 다 장만해 오려고요. 사돈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 시장 바구니라도 하나 튼튼한 걸로 사다 줄 테니까. 맹갑자 씨는 옥분 씨의 허름한 몸빼 바지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듯 말합니다. 최진상도 옆에서 눈치 없이 거듭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장모님 좋아하시는 파스 하나 사다 드릴게요. 유럽 파스가 그렇게 관절에 좋대요. 시장 일하시느라 허리 아프시죠? 파스? 내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고 여행을 가면서 고작 파스 하나 던져주겠다고? 옥분 씨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비심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지금 그 웃음이 곡소리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니까. 내가 너희들 날개 꺾고 바닥으로 처박아 줄 테니 딱 기다려라. 옥분 씨는 짐을 싸느라 정신없는 그들의 모습을 눈에 하나하나 새겨두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움켜잡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도난 분실 신고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둔 채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지만 옥분 씨의 귓가에는 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했던 그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집 지키는 개처럼 얌전히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그 말이 시퍼런 비수가 되어 옥분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자갈치 시장 얼음 바닥에서 동상 걸린 손. 호호 불어가며 비린내 난다고 괄시받으면서도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직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대접받으며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대접은커녕 개 취급이라니요. 옥분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딸 수진이의 신혼집 아파트 등기 권리증, 사위 최진상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 세단의 할부 계약서, 그리고 사돈 맹갑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넣어주던 통장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옥분 씨의 피와 땀, 그리고 뼈를 갈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다라는 생각에 내 딸 기죽지 말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던 옥분 씨였습니다. 사돈이 우리 아들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편하다며 은근슬쩍 요구했던 골프 회원권이며 백화점 VIP 카드까지 옥분 씨는 군말 없이 다 해줬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경멸과 조롱, 그리고 내 딸에 대한 학대였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 손으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었어.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은혜도 모르는 똥개를 키우고 있었구나.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너희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해주마. 옥분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옥분 씨는 굳게 닫힌 입술을 악물고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VIP 룸에 들어선 옥분 씨는 담당 지점장을 호출했습니다.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와 인사를 건네지만 옥분 씨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신분증과 도장을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지점장님, 내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싹 다 정지시켜 주이소. 그리고 가족카드로 발급된 거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당장 해지에 뿌리소. 지점장이 당황한 듯 모니터와 옥분 씨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회장님, 이 카드는 한도가 무제한이라 지금 해지하시면 나중에 재발급 심사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심더. 1분 1초가 급하니까 지금 당장 전부 다 해지하이소. 그리고 이 통장에 있는 현금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싹 다 다른 계좌로 옮기주이소. 저 인간들이 내 돈으로 껌 한 통도 못 사먹게. 옥분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행 안의 공기마저 서늘해집니다. 지점장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옥분 씨는 차가운 눈으로 처리가 완료되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합니다. 그래, 돈줄 끊긴 너희들이 얼마나 잘나겠구나. 어디 한번 보자. 자갈치 아짐의 한옥분의 무서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수진이네 집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들뜬 시어머니 맹갑자 씨와 시누이 유리, 그리고 남편 진상은 거실을 오가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반면 만삭이나 다름없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임신한 며느리 수진이뿐입니다. 수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갓 지은 밥과 뜨끈한 소고기 뭇국을 식탁으로 나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리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반찬 투정부터 늘어놓습니다. 야, 수진아. 국이 좀 싱겁다? 아침부터 이렇게 밍밍하게 끓이면 입맛이 돌겠니? 넌 집에 있으면서 요리 연습 좀 더 해야겠다. 친정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던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진상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투덜거립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힘들게 차린 밥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제 엄마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타박하는 못난 남편입니다. 시어머니 맹갑자 씨는 한술 더 뜹니다. 입가에 묻은 국물을 휴지로 닦아내며 수진이를 쏘아봅니다. 얘, 우리 없는 동안 할 일 알지? 뽀삐 목욕 좀 시켜놓고 베란다 화분에 물 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저번에 보니까 난초잎이 좀 시들하더라. 그거 비싼 거야. 죽이면 내가 물어낼 거니? 그리고 냉장고 청소도 좀 싹 해놓고 갔다 와서 검사할 거야. 집에서 논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세 사람은 수진이에게 온갖 자비를 숙제처럼 떠넘기고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선글라스를 끼고 현관을 나섭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힘없는 수진이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그들은 쌩하니 사라집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수진이가 서러움에 북받쳐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옥분 씨가 들어옵니다. 엄마. 놀란 수진이를 보며 옥분 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딸을 와락 안아줍니다. 옥분 씨의 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화산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뚝 그쳐. 오늘부터 저 인간들 내 인생에서 깨끗이 치워줄 테니까.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 이제 쇼는 시작이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급 자동차 안 수진이를 집에 식모처럼 두고 온 세 사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차 안에서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유럽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그들의 화려한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보입니다. 엄마, 나 로마 가면 그 한정판 가방 꼭 살 거야. 한국에는 웨이팅만 1년이래. 오빠, 카드 한도 넉넉한 거 확실하지? 나 매장에서 쪽팔리게 하지 마. 뒷좌석에 앉은 유리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며 말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진상이 룸미러를 보며 으스대듯 대답합니다. 아이, 걱정 말하니까. 장모님이 주신 그 가족 카드, 한도가 무제한이야, 무제한. 블랙카드라고 들어는 봤냐? 이번에 가서 우리 유리 혼수까지 싹 맞춰줄 테니까 마음껏 골라. 오빠가 쏜다. 그 말에 옆에 앉은 맹갑자 씨가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 집안이 돈만 많았지 근본은 없잖아. 비린내 나는 돈이라도 우리가 써줘서 순환을 시켜야 경제가 사는 거야. 수진이가 우리 집 수준에 맞기나 하니? 아들이 효자라 내가 참는 거지. 맞아요, 엄마. 솔직히 언니 좀 답답하잖아. 촌스러운 티도 나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물 좀 들여줘요. 그 친정 엄마라는 사람도 그래.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꼴이 그게 뭐야? 쪽팔려서 같이 못 다니겠어. 어휴, 말을 마라. 내가 걔네들 가르치느라 속이 터진다. 그래도 어쩌겠니? 곰 같은 며느리 덕에 우리가 유럽 물도 먹어보고 호강하는 거지. 이번에 가서 파리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잡고 룸서비스나 실컷 시켜 먹자. 캐비어랑 트러플인가 뭔가 그것도 먹어보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불행은 꿈에도 모른 채 벌써 샴페인을 터뜨린 듯 웃고 떠듭니다. 옥분 씨가 40년 넘게 찬물에 손 담가가며 번 피 같은 돈을 마치 자기네들이 원래 누려야 할 권리인양 착각하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입에서는 며느리와 사돈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맹갑자 씨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퍼스트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향합니다. 다른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이코노미석 카운터를 곁눈질로 훑어보며 그들은 우월감에 젖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어갑니다. 맹갑자 씨는 턱을 치켜들고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을 내밉니다. 파리 가는 거 제일 좋은 자리로 예약했어. 창가 쪽으로 주고 기내식은 제일 비싼 코스로 준비해줘. 네, 손님. 여권 확인했습니다.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이랑 초과 수화물 비용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상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번쩍거리는 블랙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옥분 씨가 사위기 살려주려고 만들어줬던 바로 그 카드입니다. 직원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유리는 벌써 면세점 쇼핑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띠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립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다시 한번 카드를 긁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한도가 무제한인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상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직원도 난처한 듯 다시 시도해보지만 모니터에는 빨간색으로 도난분실 정지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뜹니다. 죄송합니다. 카드사에서 도난분실 신고가 들어온 카드로 확인됩니다. 거래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순간 맹갑자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뭐, 정지. 야, 최진상. 너 카드 관리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어제도 백화점에서 긁었는데 무슨 헛소리야. 맹갑자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진상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이건 역시 옥분 씨가 줬던 생활비 카드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걸로 해주세요. 이건 될 겁니다. 이게 한도가 5천인가 그러니까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카드를 꽂자마자 또다시 삐익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도 역시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가족 카드로 묶여 있어서 전체가 일괄 정지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도난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뭐라고요? 경찰이요? 진상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힙니다. 아, 좀 빨리빨리 합시다. 돈 없으면 비키든가요.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뒤에 서 있던 말쑥한 정장 차림의 신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합니다. 맹갑자 씨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집 수준 운운하며 떵떵거렸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 모르는 세 사람. 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망신살 옥분 씨의 사이다. 복수가 드디어 첫 번째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세 사람. 뒤에서 기다리던 VIP 승객들의 따가운 눈총과 항의에 못 이겨 결국 체크인 카운터 대기열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났습니다. 맹갑자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고 유리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진상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분명 무슨 착오가 있을 거라고, 전산 오류일 거라고, 집에 있는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장모님께 확인해 보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수진아, 빨리 좀 받아. 오빠 죽는다, 진짜.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진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너 집에 있지? 지금 큰일 났어. 공항인데 카드가 다 정지됐대. 도난 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한테 빨리 전화 좀 해봐. 은행. 전산 오류인 것 같아. 우리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어.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주눅 들어있던 순한 아내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마치 한겨울 자갈치 시장의 얼음장 같은 걸걸한 목소리였죠. 여보세요? 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상의 등골에 식은땀이 한 바가지 흐릅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장모님, 한옥분 여사였습니다. 아, 장모님? 저 진상인데요. 지금 공항인데 카드가 안 긁혀요. 한도가 무제한인 블랙카드인데 도난 카드라고 뜨고. 혹시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저희 지금 파리 가는 비행기 타야 하는데. 진상의 횡설수설하는 변명에 옥분 씨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수화기를 통해 냉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실수? 착오? 꿈깨라마. 내가 정지시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정지시키셨다고요? 왜요? 저희 여행 가는 거 아시잖아요. 왜? 네 지금 이유를 몰라서 묻나?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서 주인을 물려고 들어? 감히 내 딸을, 내 금쪽 같은 새끼를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해? 너희들이야말로 주인 없는 똥개 신세가 돼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장모님, 오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제 수진이를 개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오해? 더 들을 필요 없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 니들 눈에서는 피고름이 나올 각오를 했어야지. 너희들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거 내가 다 안다. 유럽 여행 갈 돈은 있어도 공항버스 타고 돌아올 돈은 없을 끼다. 알아서 기어오든지 말든지 해라. 뚝. 매정하게 전화가 끊깁니다.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는 진상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맹갑자 씨가 진상의 팔을 거칠게 흔듭니다. 야, 뭐래? 사돈이 해결해준대? 뭐라고 하는데? 엄마, 장모님이 다 끊어버렸대요. 우리가 수진이한테 한 짓, 집 지키는 게라고 한 거 다 알고 계셔. 그 말을 들은 맹갑자 씨가 히익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공항의 높은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들을 덮칩니다. 카드 정지는 그저 옥분 씨가 준비한 복수극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진상은 가족들을 이끌고 공항 장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기에 차문은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진상이 아끼는 2억짜리 최고급 세단입니다. 휴, 다행이다. 일단 차는 있으니까 집에 가서 빌어보자. 엄마, 유리야, 빨리 타.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진상이 안도하며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걸려야 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끼릭끼릭. 왜 이러지? 배터리가 방전됐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진상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시동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엔진은 죽은 듯이 조용하고 대신 대시보드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경고.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입니다.
시동이 제한됩니다. 현재 위치가 경찰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차량에서 하차하십시오. 도난 신고. 설마. 진상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차 명의자인 옥분 씨가 자동차 회사의 커넥티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해버린 겁니다. 요즘 차들은 도난 신고가 되면 원격으로 시동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진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은 열리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이건 차가 아니라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맹갑자 씨가 기겁하며 소리칩니다. 뭐야? 장모란 여자가 우리를 차 도둑 취급하는 거야? 내가 사돈한테 받은 차인데. 도난이라니. 아이고, 나분해서 못 살겠네. 결국 그들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찜통 같은 차 안에서 무거운 짐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견인차를 부를 돈도 택시를 탈 현금도 없습니다. 지갑을 탈탈 털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몇 장뿐입니다. 오빠, 진짜 미치겠네. 이 무거운 걸 들고 지하철 타러 가자고. 나 10cm 힐 신었단 말이야. 발 아파 죽겠어. 유리가 짜증을 내며 발을 구르지만 별 수 없습니다. 그들은 28인치 캐리어 3개를 질질 끌고 터덜터덜 공항철도를 타러 지하로 내려갑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선글라스까지 낀 그들의 모습은 땀에 쩔어 화장이 번진 얼굴과 어우러져 기괴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지하철 안승객들이 힐끔거리며 그들을 구경거리 삼아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들 봐. 옷은 명품인데 꼴은 피난민이네. 돈 없어서 쫓겨났나 봐. 쯧쯧. 덜컹거리는 지하철 소리가 마치 그들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오느라 땀으로 목욕을 한 3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으로 돌진합니다. 맹갑자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상이 익숙하게 도어록 커버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띠. 하지만 띠로리하는 경쾌한 문 열리는 소리 대신 삐삐, 삐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당황해서 번호를 잘못 눌렀나? 1234 맞잖아. 진상이 손에 묻은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신중하게 번호를 누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게 분명합니다. 진상이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수진아, 문 열어. 나야 진상이. 우리 왔어. 수진아, 잘못했어. 며느라기,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안 열어? 시어미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어른을 문 밖에 세워도. 맹갑자 씨도 악을 쓰며 문을 발로 찹니다. 쾅쾅거리는 소음에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 주민이 얼굴을 찌푸리며 쳐다봅니다. 아유, 시끄러워라. 무슨 일이에요? 창피함도 잊은 채 문을 두드리길 한참 드디어 인터폰 화면이 켜집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수진이가 아닌 서슬퍼런 표정의 옥분 씨입니다. 시끄럽다.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고성을 질러. 못 배운 티내나.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네. 열어줄 문 없다. 니들 짐은 내가 경비실 옆 화단에 던져놨으니 찾아서 나가라. 네. 나가라니요? 장모님, 여기가 엄연히 제 집인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명의는 수진이 거라도 제가 가장인데.
진상의 뻔뻔한 항변에 옥분 씨가 화면 너머로 싸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집? 누가 우리 집이야? 착각도 유분수지. 이 집 등기부 등본 떼봐라. 내 딸 수진이 명의로 된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올 때 숟가락 하나 보탠 거 있어? 몸만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야? 염치가 있으면 썩 꺼져라. 뚝. 인터폰 화면이 까맣게 꺼집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그 어떤 성벽보다 높고 단단해 보입니다. 진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옆 화단에는 낯익은 짐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 가기 전 옷장에 걸어두었던 옷가지와 신발들이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에 담겨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옥분 씨가 사람들을 불러 미리 짐을 싹 빼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망연자실하여 그 쓰레기 더미 같은 짐 보따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봉지가 터져서 삐져나온 맹갑자 씨의 구찌 구두 위로 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닙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립니다. 저 집, 그 15층 시어머니 아니야? 며느리 엄청나게 구박하더니 결국 쫓겨났나 봐.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임신한 며느리 두고 여행 간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야. 주민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맹갑자 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변호사 사서 소송 걸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아?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맹갑자 씨는 악을 쓰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커녕 당장 오늘 밤 찜질방에 들어갈 돈도 부족하니까요. 진상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습니다. 엄마, 그만해. 다 끝났어. 우리가 너무했어. 뭐가 너무해? 내가 가장이 돼서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장모 비위 좀 잘 맞추지.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 오빠, 나 배고파 죽겠어. 엄마는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창피하게.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돈이 사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냄새나는 짐 보따리와 갈 곳 없는 현실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아파트 단지에 화려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지만 그 불빛 속에 그들이 들어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 한복판에 낯선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했는지 머리는 떡이 져서 달라붙었고 그 비싼 명품 옷은 구겨지고 때가 타서 시장 바닥의 걸레보다 못하게 변해버린 세 사람. 바로 맹갑자 씨와 최진상, 최유리였습니다. 그들은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고소한 건어물 냄새가 풍기는 옥분 씨의 가게 앞으로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옥분 씨는 그들이 온 것을 보고도 모른 척 능숙한 솜씨로 방건조 오징어를 손질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싱싱한 오징어가 왔어요. 오늘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떨이요, 떨이. 옥분 씨의 우렁찬 목소리에 맹갑자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사돈어른. 옥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매서운지 한여름 땡볕 아래인데도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입니다. 진상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애원합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갈 곳이 없어서 며칠째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봐서라도 제발. 맞아요, 사돈.
아니 여사님, 제가 잠깐 귀신이 씌었었나 봐요.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며느리 귀한 줄도 모르고.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우리 유리 봐서라도 한 번만. 맹갑자 씨도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빕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코웃음을 치며 가게 입구에 놓인 굵은 소금 자루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가지 가득 소금을 퍼 담습니다. 수진이 감히 누구 입에서 내 딸 이름을 올려? 이미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걸었고 너희들한테 들어간 착각, 생활비, 위자료까지 싹 다 청구했다. 내 딸을 집 지키는 게 취급했지? 너희들이야말로 이제 길바닥에서 주인 없는 개처럼 지져보든가 말든가. 장모님, 제발요. 저희 진짜 굶어 죽어요. 에이, 퇴. 재수없게 아침부터 장사 망치게 어디서 행패야. 잡기야 물러가라. 차악. 옥분 씨가 바가지에 담긴 굵은 소금을 그들을 향해 힘껏 뿌립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맹갑자 씨와 진상의 얼굴 위로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아, 내 눈. 따가워. 맹갑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줍니다. 썩 꺼져.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불러서 영업 방해로 집어넣을 거야. 알았어?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손가락질하며 거듭니다. 평소 옥분 씨의 성품을 알기에 상인들도 덩달아 분노합니다. 아니, 저 인간들이 그 못된 시댁 식구들이라며? 며느리 등골 빼먹은 거머리들이 저것들이야? 꼴 좋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썩 꺼져요. 소금 세례를 맞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그들의 구부정한 등 뒤로 옥분 씨와 시장 상인들의 통쾌한 호통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 조정실 복도입니다. 수진이는 단정하고 편안한 인부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지원군, 친정엄마 옥분 씨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보디가드처럼 지키고 서 있었죠.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리고 진상이 힘없이 걸어 나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듯한 진상은 수진이를 보자마자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수진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정말 잘할게. 응? 애한테는 아빠가 있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랑 애기한테 봉사할게. 진상의 뻔뻔한 말에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시선을 피하고 우물쭈물했을 수진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아기, 당신 입에서 아기라는 말이 나와? 내가 입덧으로 토하고 쓰러질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았잖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개처럼 집 지키라고 할 때 당신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잖아. 그게 아빠야? 그건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핑계 대지 마. 우리 아기는 내가 지켜. 당신처럼 비겁하고 무능력한 마마보이 아빠는 필요 없어. 오히려 해만 될 뿐이야.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제때 보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빠 노릇이니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진이는 차갑게 뒤돌아섭니다. 진상이 잡으려 손을 뻗어보지만 옥분 씨가 그 앞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으며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봅니다. 내 딸 몸에 손끝 하나만 대봐라. 그땐 소금이 아니라 몽둥이가 나갈 줄 알아라. 진상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두 모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인생의 10월드라는 먹구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옥분 씨의 넓은 거실에는 알록달록한 아기 장난감이 가득하고 그 사이로 까르르 넘어가는 아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은 옥분 씨가 둥기둥기 어르고 달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장에서는 호랑이 같은 여장부지만 손주 앞에서는 영락없는 손주 바보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예쁘기도 해라. 누구 닮아서 이렇게 눈이 똘망똘망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할미가 돈 버는 거야. 부엌에서 이유식을 만들던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옵니다. 출산 후 붓기도 싹 빠지고 얼굴색이 뽀얗게 핀 수진이는 누가 봐도 행복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누구긴 누구야, 할머니 닮아서 예쁘지. 엄마, 팔 안 아파? 이리 줘. 내가 안을게. 아니다. 나는 하나도 안 무겁다. 내가 고생이 많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엄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우리 아기가 이렇게 웃어주는데 뭐가 힘들어? 나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가 옥분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지난날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가족의 사랑과 평온함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너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언제까지나 내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고 두 모녀와 아이의 평화로운 오후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이곳은 시끄러운 소음과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한 허름한 기사식당 주방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무 장갑을 낀 맹갑자 씨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그릇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만 들던 고운 손은 독한 세제 때문에 퉁퉁 불어 터져 갈라졌고 화려했던 실크 원피스 대신 기름때와 음식물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네요. 아줌마, 그릇 아직 멀었어? 홀에 밥그릇이 없잖아. 군뱅이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새파랗게 젊은 식당 주인이 소리를 지르자 맹갑자 씨가 허겁지겁 그릇을 닦으며 굽신거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금방 나갑니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하면 손을 놀려 입 놀리지 말고. 쯧쯧,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원. 알바비 깎아도 할 말 없죠? 주인의 모욕적인 핀잔에 맹갑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개수대 구정물 위로 번집니다. 평생 사돈 등골 빼먹으며 사모님 소리만 듣던 그녀가 이제는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해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식당 뒷문이 열리며 헬멧을 쓴 진상이 절뚝거리며 들어옵니다. 비가 오는지 빗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입니다. 배달 대행 일을 시작한 진상은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팔다리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엄마, 나 팔이 너무 아파. 뼈가 부러진 것 같아. 파스 살 돈 좀 줘. 돈이 어디 있니? 오늘 일당 받아야 내일 찜질방비라도 내지. 너는 가장이라는 놈이 배달 하나 똑바로 못해서 어떡하니? 남들은 돈만 잘 벌어오던데. 홀에서는 서빙을 하던 유리가 술 취한 손님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가씨, 술 한 병 더 가져오라니까 왜 대답이 없어?
얼굴 반반하면 다야? 네네. 죄송합니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유리는 울상을 짓으며 술병을 나릅니다. 파리에 가서 명품 백을 사겠다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당장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인 냉혹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세 사람은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모아 허기를 채웁니다. 김치 쪼가리와 식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진상이 흐느낍니다. 장모님한테, 아니 수진이한테 그냥 잘할걸. 따뜻한 밥 차려줄 때 고마운 줄 알았으면 지금쯤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미쳤지. 시끄럽다. 밥맛 떨어지게. 다 내 놈이 못난 탓이야. 맹갑자 씨가 밥 숟가락을 집어 던지지만 그 소리조차 초라하게 식당 소음에 묻힙니다. 사돈에게 생선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고 무시했던 그들. 하지만 정작 그 비린내 나는 땀방울의 가치를 비웃었던 그들은 이제 그보다 더 비참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밖 차창 너머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지나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집 지키는 개보다 못한 몰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